네, 자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는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선전시가 코로나로 봉쇄되면서 중국 비중이 높은 내수주들이 급락한 것에 따른 우리 주식시장의 앞으로 영향, 어떻게 계속 이런 급락이 이어질지 리스크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스탁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FNF입니다. 오늘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락의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네,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예. 중국 소비재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뭐 우리 정부가 새로운 이제 정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 대외 기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기대와 뭐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을 향해서는 기존보다는 좀 더 강도 높은 어떤 요구를 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실적과 상관없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FNF와 화장품 기업들이 뭐 중국향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국의 성장 그리고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던 만큼 이런 심리적 우려가 가시기 이전까지는 주가가 안정을 찾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약세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더 이제 부각되기보다는 좀 묻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최근에 화장품이 빠지는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시장의 중심축이 다른 쪽으로 쏠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우려는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우려감이 생각보다 이제 크게 좀 나타나면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동성은 아무래도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너무 우려가 앞서가지 않았느냐. 네. 우려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빠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뭐 여기서 더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반등 자체가 조금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우려가 컸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때부터 좀 낙폭을 줄이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듯이 중국 선전 이슈가 일부 업종에 영향을 미치지 전체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지는 않는데 FNF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의 급락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실적 발표돼서 뭐 최근에 종목군들이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먼저 빠진 종목군들은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는 양상이고요. 네. 지금 당장 실적이 뭔가 보여지는 게 없어도 향후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대신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주요 건설제 종목군들, 뭐 LX아웃시스 이런 거 최근에 시장에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내렸던 종목이거든요. 예. 그런데 윤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현재 이런 종목군들이 거래도 증가하면서 반등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선택하는 종목은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떤 상황이든 실적이 뭐 흔들리지 않을 정도 혹은 너무 많이 빠져서 가격 매릿이 생긴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모멘텀이 있으면 그런 종목은 시장이 내리던 오르던 상관없이 계속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주가에 부담이 없는 종목군들의 반등이 일단 선택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건설주, 뭐 건자재 이 정도가 실제로 우리가 확연하게 좀 실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보이고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뭐 AI라든지 네. 플랫폼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 그 선전시 봉쇄가 우리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당장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그리고 이런 의료와 같은 내수주들 위주로 빠졌는데 여기 애플과 삼성 같은 이 IT 기기들도 공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거 좀 복잡하다는데요. 일단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애플이 제품을 못 만드는 상황에서 부품은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날짜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는 이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타나는 뭐 더구전자라든지 일부 종목의 반등을 너무 확대 해석해 보실 필요는 없다. 네. 대신 뭐 LG 디스플레이나 더구전자 같은 것들이 빠르게 반등을 보이는 그런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선전 쪽에 해당 관련 시설이라든지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 뭐 카메라 모듈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흔들렸을 때 한국 쪽이 좀 공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대만 유니마이크론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 것이라면 정말 뭔가 타격을 받는 것이라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것은 삼성전기와 LG노텍입니다. 그런데 해당 두 종목의 그렇죠. 움직임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요.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것이 뭐 추세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아주 큰 폭의 흐름이다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개별 종목으로 반영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애플 관련주는 애플 제품이 잘 팔리면 마진율은 낮더라도 어쨌든 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생한 선전의 봉쇄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애플 관련주를 빠르게 선택하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애플의 판매량, 지금 새로 나온 애플의 신제품들의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잘 나타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군들의 관심을 서서히 가져가면 된다. 최근에 뭐 LG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더구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에 반응한 것뿐이다. 그래서 이것이 추세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선전 봉쇄 관련 이슈가 우리나라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도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제 선전에 공장이 있으면 부품 생산이 차질이 생기고 그럼 애플도 완성품을 못 팔고 그러면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피해를 받게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대신에 이제 부품의 전반적인 라인을 뭐 재편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생산 공장이 다 셧다운된 건 아니니까 그럼 이쪽에서는 어쨌든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만드는 공장에서는 이쪽에서 부품 공급 받지 못한 것을 빠르게 뭐 돌리거나 아니면 다각화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뭐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당장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개별 종목의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애플 제품의 판매량 자체가 뭐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고 공급이 안 될 수 있지만 이것도 결국 시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제대로 공급되고 판매량이 잘 유지된다면 해당 종목군들이 낙폭이 커진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를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핵심 종목은 여전히 뭐 LG 노텍,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군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저희는 만약에 이게 본격적으로 나중에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손실이 이제 드러나서 미리 좀 피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대표주 중심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미 주가가 많이 내린 상황이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시장의 맥락과도 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번 주가 빅 이벤트가 2개가 있잖아요. 네. FOMC는 일단 뭐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 디폴트 이슈가 실제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알 수 맞아요. 없으나 네. 어쨌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주들이 전부 박살이 났거든요. 네. 1년 동안 오른 걸 한 달 만에 다 까먹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 네. 최근 들어서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크레딧 지표들이 전부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지 EMBI 스프레드 같은 소위 위험해 보이는 쪽에서는 돈 빼는 그런 양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양상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선 어찌 보면 최악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최악을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명이 가장 어두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장 어두울 때를 지나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켓 포인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애플 이슈로 더 빠질까를 고민할 게 아니고 이미 많이 빠져버린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악재가 제한적일 때는 낙폭과대 중심으로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나스닥이 YTD로 그러니까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10% 좀 넘게 빠졌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20% 넘게 빠져서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시그널도 있는데요. 그런데 아크K 같은 경우에 아크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에 얼마 빠졌는지 아십니까?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런 빅 이벤트가 만약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간다면 일단은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아크K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말 그대로 뭐 말도 안 되는 종목군들입니까? 테슬라, 뭐 이런 종목군들, 줌비디오 이런 종목군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이 클 수 있겠지만 단기 타이밍상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그런 이슈들이 사라졌을 때는 오히려 낙폭과대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비교적 견조한
마켓 시어는 견조한 종목군들이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하셨던 전략, 애플이 잘 안 팔릴 것 같아서 애플 부품주를 지금 파는 게 낫지 않을까는 저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가장 부담스러운 이슈가 사라졌을 때 가장 많이 빠진 종목군들의 반등 여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FOMC에 따른 이제 긴축 리스크 이 선전 리스크가 추가된 것 같은 그런 주식시장의 일부 업종들 위주로는 그런 공포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김종희 위원께서는 그런 급락에 따른 주가의 어떤 하락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좀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중국 증시가 출발을 10시 반에 하지 않았습니까? 홍콩과 중국이 급락으로 시작을 해서 네. 우리 시장도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 항생이 마이너스 4% 그리고 중국 증시는 2%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선전시 단순히 이제 한 마을이 봉쇄가 됐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앞서 실리콘밸리여서 전 세계 글로벌 주요 이제 IT 회사들이 공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데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갑자기 떨어진 것도 선전시 봉쇄에 따른 영향도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 관련주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물론 20일까지 셧다운이고 그 상황 동안에 기업들이 얼마나 큰 손실을 떠안을지는 나중에 숫자로 봐야 알겠지만 이걸 이렇게 단기 이벤트로 정말 끝날 수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어떤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인지라는 걱정이 좀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지금 강력하게 베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분할 매수하는 것이 그렇게 과연 부담스러운 자리인가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설사 그 리스크가 정말 장기적으로 가서 리드 타임을 또 몇 주씩 연장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건 정말 부담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중국이 지금 소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으로 만약에 우리나라나 외국에 나와 있다 중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한 달간 격리해야 됩니다. 네. 3주 그것도 방역 호텔에서 격리해야 되고요. 예. 1주는 자기 집에서 격리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다음에 만약에 뭐 중국 외부로 나갔는데 거기서 코로나에 걸렸다? 아예 오지 못하게 합니다. PCR 검사를 몇 번을 통과할 때까지 중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방역 대책을 꾀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도 2분기부터 경기를 살리려면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계속 제로 수준을 유지해야 뭘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민감하게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으나 중국도 2분기부터는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뭔가 이게 몇십만, 몇백만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는 이상 계속 선전을 잡아두고 있을 수 있을까?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불안하시다면 분할 매수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죄송합니다. 유가 관련돼서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유가가 지금 굉장히 변동성 보이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번 주 금요일이 만기거든요. 만기까지 포지션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선물이니까 현물 인수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포지션 청산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서 이 유가의 상승은 수급적인 부분, 실물의 수급도 있었지만 금융의 수급이 더 컸기 때문에 포지션 청산 과정에서 당연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뭔가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급락하고 호재가 나오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근월물, 4월물은 의미가 없고요. 5월물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5월물이 4월물보다 낮은 가격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5월물이 근월물이 됐을 때 과연 어떤 가격을 보여줄 거냐가 좀 더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2월물 선물이 얼마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냐면 80달러 이상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까지 유가의 박스의 고점이 80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해의 유가는 무조건 작년 박스 레벨의 상단에서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중단 가격이 적어도 9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죠. YOY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것이 기업 이익에 미칠 영향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지수의 상단은 제한적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너무 걱정만 하기보다는 단기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매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중요하다. 특히 이 중국 관련 이슈가 다 아시는 것처럼
것처럼 오늘 네. 중국 증시 변동성은 뭐 선정 관련 이슈도 물론 있겠지만 예. 아시는 것처럼 알리바바를 포함한 종목군들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킬 거다라는 이슈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시장과 연관돼 있는 직접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중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중국 시장의 급한 변동성이 중국 시장 고유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 시장이 같이 떠밀린 것은 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도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를 더 드리면 그 내수주 앞서 FNF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이 선전 이슈 때문에 가장 많이 빠졌던 화장품주 얘기도 잠시 하게 된다면 앞서서도 많이 빠진 거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가 이제 4월 초반부터 시작돼서 5월 달까지 쭉 진행이 될 텐데 네. 아마 4월 달 한 달 내내 진행이 될 텐데 뭐 그렇게 멀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네. 보유하신 분들은 뭐 각자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네.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화장품은 적극적으로 뛰어들 만한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화장품에 기대하는 것은 어쨌든 마진율 상승입니다. 작년처럼 아모레퍼시픽이 적극적으로 적자를 다 떨어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의 반전을 기대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반전 기대감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들 종목의 전반적인 밸류가 아주 낮아지지 않은, 특히 PR 개념에서는 아직도 낮아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보면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중국 내수 소비주와 관련돼서는 결국 실적이 확인해 줄 때까지 1분기 실적이 발표되거나 그 전에 컨센서스가 좀 형성될 때까지는 일단은 조금 대기했다가 그 이후에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많이 빠졌던 IT 부품주들, 뭐 IT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50% 정도를 우리가 만약에 행사할 수 있다면 예. 지금 화장품 종목이나 중국의 내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의 한 10%에서 15% 내외 정도 좀 더 적게 사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아직은 가격 변동성이 조금 더 열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상단이 FNF 아모레퍼시픽 버려 마라인데 버리지 말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수행해도 되지만 변동성은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적 투자는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